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법 요소 5번째 시간으로 인용 표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인용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끌어다 쓰면 직접 인용, 그 사람이 한 말을 말하는 사람이 바꾸어 쓰면 간접 인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용 표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의 확대에서 아는 문장에서 인용절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뀔 때 무엇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중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어떻게 실현되냐? 일단 큰 따옴표를 붙입니다. 그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용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용격 조사 라고가 쓰이고요. 하다의 활용형 하고가 쓰입니다. 반면에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현재 말하는 사람이 바꾸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쓰이지 않고요. 인용격 조사 고가 쓰이게 되죠. 그러면서 인칭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바뀌게 됩니다. 요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직접 인용은 수지가 열심히 공부할게 라고 말했다 라고 할 때, 자, 열심히 공부할게, 얘가 바로 인용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용절에는 뭐야? 주어 서술어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인용격 조사라고 혹은 하고라는 하다의 활용형이 쓰이고요.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수지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인용격 조사가 바뀌었고 또 열심히 공부할 걔가 하겠다라고 바뀌었네요. 자, 그럼 바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뀔 때 달라지는 점 볼게요. 인용 전에 문장부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가 있었는데 간접 인용에선 삭제해야 되고요. 인용절 뒤에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고요. 인칭 지시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높임 표현이 바뀐다. 그럴 때 아는 문장의 주어, 즉 아는 문장은 큰 문장이고 여기 안겨 있는 게 인용절이죠.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는 변함이 없고 여기 안긴 절, 인용절에 여러 가지가 변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성규는 나는 수지를 직접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러면 전체 주어 성규는 전체 서술어는 말했다고 인용절, 안긴 인용절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나는 수지를 직접 만나고 싶어. 얘가 직접 인용인데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성규는까지는 똑같죠. 말했다 똑같은데 요 안에 인용절만 바뀌어요. 나가 1인칭 대명사였는데 자기는 제기칭 3인칭 제기 대명사로 바뀌었고요. 수지를 직접 만나고까지 안 바뀌었고 싶어 어마어미가 다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지시 표현이 바뀐대요. 수지는 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가 인용절이죠. 얘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전체 주어 서술은 안 바뀌죠.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죠? 이 시제 일단 여기서는 안 바뀌었네요. 시제 안 바뀌었고 뭐만 바뀌었습니까? 지시대명사. 자, 수지 입장에서 여기는 가까운 곳이고 내 입장에서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지가 말한 여기가 나한테는 먼 곳이니까 거기라고 대명사가 바뀌어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높임 표현의 변화를 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선배님 오늘 일찍 끝내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는 나에게 오늘은 일찍 끝내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가 이 한 말이죠. 그죠? 선배님 오늘 일찍 끝내시죠. 그러니까 얘가 인용절이 돼요. 이 인용절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서 선배님은 나가 되는 거예요. 현재 말하는 나가 되니까.
그는 나에게는 아는 문장이니까 안 바뀌고 오늘은 일찍 끝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부사도 안 바뀌었네요. 일찍 끝내시죠 라고 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끝내시죠는 끝내다에다가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붙었는데 얘를 뺐다는 거죠. 그래서 존칭이 실현되지 않고요. 조라는 어말 어미가 라는 어말 어미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 시간부사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그는 어제 오늘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오늘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가 인용절이죠. 이 인용절이 직접 인용절이 간접 인용 어떻게 바뀌는가 볼게요. 그는 어제까지 똑같고요.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그가 어제 한 말을 내가 오늘 옮기는 거죠. 나는 지금 오늘 말하는 거고 그는 어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빼고 그는 어제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죠. 즉 오늘을 어제라고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결 표현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수지가 와 밖에 눈이 오는구나 라는 감탄형 종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니까 수지가 밖에 눈이 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감탄형 종결 표현이 평서형 종결 표현으로 바뀐 거 알 수 있고요. 성규는 겨울이 왔구나 라고 했는데 이 절이 성규는 겨울이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구나가 다라는 평사형으로 바뀌었구나, 평서형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그는 나에게 내 물건에 손대지 마 혹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여기까지 똑같고요. 자기의 뭐가 바뀌었어요?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1인칭에서 3인칭 제기대명사로 자기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바뀌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는 손을 잡아주세요가 인용절인데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그는 손을 잡아 달라 그죠? 주세요가 뭘로 바뀌었어요? 달라라고 바뀌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부정표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부정표현이라는 것은 긍정표현에 대하여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 것.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있으면 부정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의미에 따라서 의지부정, 능력부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의지부정은 뭐야?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의지, 생각을 표현한 거고요. 능력 부정은 생각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상황을 부정하는 표현도 있어요. 날씨가 좋지 않다, 날씨가 안 좋다라는 것. 그래서 의미상으로 볼 때 부정 표현은 의지, 능력, 상황 부정 세 가지가 있고 길이에 따라서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이 있는데 짧은 부정은 안과 못이라는 부사어가 쓰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어는 서술어와 띄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 그럼 긴 부정은 그냥 용언 자체를 말해요. 긴 부정은 가지 않는다, 가지 못하다. 그래서 얘를 음절이 더 많기 때문에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안 부정은 의지 부정이에요. 하지 않는다, 안 한다인데 안 이 부사어 하나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얘는 짧은 부정이죠. 안 한다. 그죠? 안 먹는다. 그리고 긴 부정문은 먹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의지 부정이다. 의지를 나타내니까요. 그 다음에 못 부정은 능력 부정도 있고 상황 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부정 중에서 못이 사용되면 짧은 부정이죠. 이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제 더 이상 100점을 못 맞겠어요. 이런 게 못 부정의 짧은 부정이면서 이 못 부정은 능력 부정이다. 그 다음에 이젠 더 이상 먹지 못하겠어요는 긴 부정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상태 부정, 상황 부정을 볼까요? 상태 상황 부정은 안과 못이 다 사용됩니다. 아직 문법책이 안 나왔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는 뭐예요? 상황 부정이에요. 의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황 부정 혹은 상태 부정이라고 합니다. 상황 상태 부정은 긴 부정, 짧은 부정 다 사용돼요. 아직 문법책이 나오지 않았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인데 못 넉넉하다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에는 안과 못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못 넉넉하다 틀리죠. 그러면 안 예쁘다 이런 말도 틀려요. 예쁘지 않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안은 형용사에서 안은 사용 가능하고요. 못 예쁘다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형용사에서 못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형용사에서 못 부정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못 예쁘다, 못 넉넉하다, 못 건강하다 이런 건 쓰이지 않고요. 안 건강하다, 못 건강하지 않다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수사의문문, 즉 문학에서 서리법 같은 의문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미를 강조하는 할 때 쓰이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부정의 뜻이 아니죠. 수지는 정말 예쁘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그럼 뭐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문이 아니라는 거, 그죠?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다도 부정문인데, 그죠? 뭐뭐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는 비슷한데 지 않다, 지 못하다 혹은 못하다, 안 하다를 쓰지 않고 말다 부정문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명령문과 청유문이다. 예를 들면 거리에 껌을 뱉지 마 혹은 마세요. 밥은 남기지 말자 청유문, 마세요 명령문이죠. 근데 얘를 거리에 껌을 안 뱉어라 안 되죠. 뱉지 않아라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자 부정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 말다 부정문의 경우에 한번 이런 경우를 봅시다. 예쁘다, 당연히 예쁘지 말자 청유문이니까 안 되죠. 왜? 얘가 형용사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떡이다, 떡이지 말자 이건 뭐야? 체험 플러스 조사는 청유문과 명령문이 쓰일 수 없다. 형용사도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 또 더불어서 현재 시제에도 쓰일 수 없다는 거 우리 앞에 품사에서 배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 말다의 경우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가 아니라 기원의 의미. 어떤 식인지 볼까요? 건강해야 해, 아프지 말고. 이럴 때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 기원의 의미죠. 올겨울은 제발 춥지 말아라. 기원이에요. 어렵지 말기를 바란다. 얘는 부정이 아니고 기원의 의미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 표현과 인용 표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 문법 요소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